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호스피스 역할과 자세의 네 번째 시간으로 증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7가지가 있습니다. 1. 증상 관리의 원칙과 유의사항을 이해한다. 2. 호흡기계 증상, 호흡곤란, 기침 등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이해한다. 3. 소화기계 증상,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변비, 설사, 구강건조, 복수 등의 원인과 평가, 치료 증제 등을 이해한다. 4. 비뇨기계, 생식기계 증상을 관리할 수 있다. 5. 피부 증상, 누공, 장루, 욕창, 가려움증을 관리할 수 있으며 욕창의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다. 6. 다양한 신경정신계의 주요 증상을 이해하며 치료 방법을 이해한다. 7. 임종 과정의 증상과 환자, 가족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며 대처할 수 있다. 그럼 먼저 증상 관리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상의 원인과 제시한 치료를 설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말기라는 진단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위에서와 같이 알지 못함에서 오는 두려움도 크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자신이 해야 할 행동을 취할 수 있고 가족들과 실제적인 문제를 터놓고 의논할 수 있어서 환자를 지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하다면 적극적인 완화요법을 계속합니다. 완화요법은 생의 마지막 며칠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임종이 가까웠을 때 호스피스에 의뢰되는 경우가 있어 너무 안타까움이 큰데요. 그러므로 치료 과정 중에 완화요법이 도입되어 환자를 도울 수 있다면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약물과 비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증상들은 다양하고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인 것을 받아들여 약물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쁨, 격려, 친밀감, 접촉을 제공하는 지지요법이 약물요법만큼 중요합니다. 약물의 흔한 부작용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약물에는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주의점과 예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총체적 접근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문제만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영적 불편감에 대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환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그 주변까지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가정의 경제적인 상태나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자원이나 가족 체계, 종교와 그 지역과의 유대 정도를 알아야 적절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변화를 명확히 보고합니다. 중요한 관찰은 안위,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 침대 안팎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것이며 활력 증상도 중요하지만 좀 더 폭넓게 정확히 관찰하고 보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팀으로 일을 합니다. 어떤 전문직도 임종 환자의 불편감을 완화시키는 모든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각 전문직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술과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환자에게
좀 더 높은 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팀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재평가하고 변화할 준비를 합니다. 말기 질환 환자는 종종 불안정하고 자주 변하기 때문에 자주 환자의 상태를 재사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증상 관리 및 완화가 필요합니다. 이 호흡기 증상 관리입니다. 호흡기 증상 관리로는 호흡곤란, 가래와 기침 등이 있습니다. 먼저 호흡곤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곤란은 통증과 더불어서 환자를 매우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말기암 입원 환자의 40%, 폐암 환자의 70% 이상이 호흡곤란을 호소합니다. 호흡곤란이 오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빈혈, 심부전, 흉막삼출, 심낭삼출, 기흉, 기관지, 폐감염, 폐엽허탈, 상대정맥 폐쇄, 복수 폐색전 등이 있습니다. 이 치료 방법입니다. 호흡곤란이 있을 때 환자들이 매우 불안해하며 불안정해하므로 상담을 통하여 환자의 마음을 이완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침대를 올리거나 베개를 이용하여 45도 정도 상체를 올려주는 자위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반듯하게 누워있는 것은 피합니다. 선풍기를 멀리서 틀어서 공기의 흐름을 느끼게 하는 간접 바람이 좋습니다. 원인에 따른 대처 방법 중 하나로 복막이나 늑막에 삼출액이 많을 경우 복부나 늑막에 천자수를 시행하고 종양에 의해서 상대 정맥 증후군이나 기도가 눌린 경우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투여와 방사선 치료를 시행합니다. 가습기를 설치하여 건조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약물, 몰핀 등을 통하여 도와줍니다. 다음 가래와 기침입니다. 암이 진전된 환자의 30%에서 기침을 하며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으로 좌심실 부전이 있으면 기포성 가래, 기좌호흡, 야간 기침, 빈맥, 분마성 리듬, 예리한 연발이 발생하며 이뇨제를 사용하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마른 기침은 기관지 경련, 늑막 삼출, 기관지 암이며 기관지 염이나 폐렴, 폐농양은 가래를 동반하는 기침을 합니다. 다음은 가래의 기침의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침은 호흡기관에 생기는 분비물이나 자극을 외부로 보내는 반사적, 생리적 방어 기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후, 기도의 상피, 고막, 식도, 심장마비, 비강 점막에 존재하는 기침, 수용체가 자극되어 미주신경, 3차 신경, 혀인두신경, 횡격막 신경을 통해 연수에 있는 기침 중추를 자극하여 발생합니다. 소화기 증상 관리입니다. 증상 관리는 식욕부진, 쇠약감, 오심, 구토 등이 있습니다. 식욕부진의 원인 및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암 발생과 치료 과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메스꺼움, 구토, 불쾌감 및 질병으로 인한 좌절감, 많은 요인이 식욕에 영향을 미쳐서 입맛이 없거나 떨어진 상태를 말하며 식욕부진이 심하게 되면 악액질이 되며 징후 및 증상은
비지방성 조직의 감소, 일상생활 수행 능력 감퇴, 기초 대사량의 변화, 피로감, 식욕 상실 등이 있습니다. 암과 관련된 식욕부진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데, 첫째, 체지방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감소하고 골격근이 현저하게 감소하며, 둘째, 적극적인 식이요법으로는 암성 식욕부진, 체중 감소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식욕부진은 심리사회적인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치료 방식을 제한하며, 식욕부진은 조기 사망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럼 호스피스의 역할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식욕부진의 환자는 식사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소량씩 자주 먹도록 합니다. 식사는 가능한 한 천천히 하게 하고 강제로 먹이지 않습니다. 또 환경을 변화시켜서 환자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느낌을 갖도록 합니다. 식단은 반복되지 않고 다양하게 하며 환자가 현재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가능하다면 식사 전에 가벼운 운동을 하며 환자의 평소 활동량을 증가시켜서 식사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식욕 향상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고단백 식사와 먹기 쉽고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기 쉬운 방법으로 드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영양 보충액이나 입맛을 촉진시키는 약물의 투여를 고려합니다. 3. 입과 목에 통증이 있는 경우는 방사선 치료, 항암제 투여, 감염 등의 결과로 입이 붓고 치주가 약해지며 인후, 식도에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씹고 삼키기 좋은 부드러운 식품을 섭취하도록 하고, 식품을 삼키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조리 시에 고기 국물, 소스 등을 혼합하기도 합니다. 음료를 마실 때는 빨대를 이용해야 하며 뜨거운 음식은 입과 목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음식을 차게 하거나 실온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키기가 매우 힘이 들면 머리를 앞뒤로 움직이면 도움이 되며 구강 내의 음식 찌꺼기와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입안을 자주 헹구도록 합니다. 4. 입맛의 변화입니다. 미각의 이상으로 입맛에 둔감하고 고기 맛에 민감해질 수 있는데, 어떤 환자들은 육류 등의 단백질 식품을 먹을 때 쓰거나 금속성 맛이 난다고 불평하기도 하고, 환자들은 또한 많은 음식들이 맛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보기 좋고 냄새가 좋은 음식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고기의 맛이 이상하다면 강한 냄새를 갖지 않는 닭고기나 달걀, 유제품 또는 생선으로 대체하여 단백질 섭취를 하도록 합니다. 또 달콤하고 신맛을 이용하면 미각을 자극하여 식욕을 도울 수 있고, 향이 너무 강한 향신료는 가급적 소량만 사용하고 음식은 실온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또 식사의 내용에서 질감과 향의 변화를 다양하게 주도록 하고, 너무 기름지거나 튀긴 음식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속 식기류보다는 플라스틱이나 나무, 사기로 된 식기나 수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쓴맛을 적게 느끼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음식은 상온에서 제공하는 것이 좋으며 불쾌한 맛을 일으키는 음식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의사에게 알려야 할 사항입니다. 하루 또는 그 이상의 구역, 구토로 먹지 못했을 때 의사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 평소보다 2.3kg 이상 체중이 감소할 때, 또 먹는 동안 통증이 계속 느낄 때, 하루 종일 소변을 보지 못했을 때, 또 소변량이 적고 냄새가 심하거나 짙은 노란색일 때, 24시간 이상 구토가 계속될 때는 의사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다음은 오심 및 구토입니다. 구토나 메스꺼움의 원인은 위장관이나 신경계의 이상, 항암제나 다른 약물에 의한 부작용, 방사선 치료 후 등이며 드물게 장폐세로 올 수 있고 소화액의 활동력이 감소되고 허약감이나 식욕부진으로도 나타나며 음식과 영양분의 적절한 섭취를 방해하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치료해야 합니다. 5. 변비, 설사, 복수, 구강건조, 연하곤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사는 말기암 환자의 5%에서 발생하며 설사는 불편감이 있거나 없는 상태에서 하루 3회 이상 묽거나 물 같은 변이 나오는 것으로 장내의 수분이나 전해질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결과이므로 치료를 요합니다. 원인으로는 대부분이 급성 장염이 원인이며 증상은 고열, 복통, 그리고 드물게 혈변을 호소하며 적극적인 항생제의 투여가 필요하고 다른 요인으로는 변매복, 복부의 방사선 요법 및 화학요법, 약물의 부작용, 수술, 불안, 다량의 비타민 및 무기질, 당분, 전해질 등을 포함한 식사, 종양의 성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스피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적인 수치심이나 불편감이 없도록 지지합니다. 배변의 양상과 횟수를 기록합니다. 매일 3리터의 물이나 주스를 섭취하도록 하고 2일 후에는 유동식을 드시도록 합니다. 무자극성이고 잔류량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소량씩 자주 드시도록 하고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은 피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우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육류, 생선, 커피, 알코올 등이 있습니다. 바나나나 사과 주스와 같은 펙틴 함유 음식은 묽은 변을 단단하게 합니다. 배변 후에는 따뜻한 물로 항문 주위를 깨끗이 닦고 건조시킵니다. 의사에게 알려야 할 경우에는 하루에 6 내지 8회 이상의 설사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항문 주위나 변에 혈액이 섞여 있을 때이며 갑자기 복부가 팽만하게 되고 변비가 계속되면서 소량의 설사나 대변이 새어나올 때 의사에게 알립니다. 다음은 구강 건조가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인을 치료하면서 2시간마다 식염수로 헹구어 줍니다. 구강 및 목의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달거나 신 음식을 먹여 침 분비를 촉진하고 침의 생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무설탕에 딱딱한 껌이나 사탕 등을 먹도록 합니다. 또 부드럽고 삼키기 좋은 촉촉한 식품을 섭취합니다. 반쯤 얼린 물이나 얼음 조각을 조금씩 수시로 섭취하고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입안에 뿌려줍니다. 고용 음식에 국물이 있도록 조리한 음식을 먹게 합니다. 입술이 항상 촉촉하도록 바셀린이나 연고를 발라주고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입안에 물을 뿌려줍니다. 구강 건조가 심하면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인공타액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연하곤란입니다. 연하곤란이란 삼킴의 과정에서 음식을 목으로 보내는 과정, 인두에서의 삼킴 반사, 식도에서 위로 보내는 이동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연하곤란은 영양 불균형을 가져오며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생명이 위독할 수 있습니다. 연하곤란이 있는 호스피스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키는 것을 잘 관찰하고 어떤 음식을 섭취할 때 증상이 나타나는지, 식사를 할 때 아파하는지, 침을 흘리는지, 액체를 마신 후에 기침을 하는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정을 해야 합니다. 부드럽고 연한 고열량 단백질 음식을 섭취하도록 돕습니다. 또 가능한 한 차게해서 제공하고 액체나 유동식은 빨대를 사용해서 돕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으깨거나 갈아서 제공하며 맑은 장국보다 과일즙처럼 농도가 짙은 음식이 삼키기에 더 쉽습니다. 알약이나 정제는 갈아서 주스나 젤리에 섞어서 줍니다. 만일 종양의 크기에 의한 연하곤란은 고식적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레이저술을 하고 또는 확장을 위한 스텐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에게 연락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토하거나 기침이 나고 숨이 막힐 때, 또 심한 인후염으로 삼키지 못할 때, 호흡곤란이 있을 때, 구강체온으로 38도 이상일 때 연락을 해야 합니다. 7번 비뇨생식기 장루 증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배설물을 잘 관리하여 피부 청결을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장루의 호스피스의 간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루 주머니 교환 시에 항상 누공의 크기와 색깔, 배액 내용물의 냄새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장루 주머니의 내용물이 3분의 1에서 3분의 2 가까이 차면 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루 보호관은 장루에 맞게 재단하여 사용하고 5 내지 7일 사이에 교환합니다. 계란, 생선, 양파,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대변에서 냄새가 나게 하므로 방치 용액이나 정제를 장루 주머니에 넣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욕창입니다. 욕창은 피부가 오랫동안 압박을 받아서 혈행과 영양장애의 결과로 조직이 손상된 것을 말하며 욕창이 생기기 쉬운 부위는 엉덩이, 청골, 견갑골, 척추 등이며 팔꿈치, 무릎, 뒷부리 등에도 잘 생깁니다. 원인으로는
피부에 계속적인 압력이 가해질 때, 습기가 많고 상처가 났을 때 영양결핍과 탈수 상태, 혈액순환 장애가 있을 때 발생을 합니다. 욕창의 위험 요소로는 불편한 거동, 열악한 영양 상태, 고령, 실금 및 실변, 방사선 치료, 대사 상태의 불균형, 통증, 질병의 재발 등이 있고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더 넓고 깊게 조직이 파괴되어 2차 감염을 유발하며 말기암 환자의 경우 15%에서 24%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럼 호스피스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욕창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관절 구축의 예방이 중요합니다. 또한 순환장애, 혈전성 정맥염, 욕창, 사지부종 등을 예방하고 폐의 팽창과 호흡기계 분비물의 배출을 쉽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체 일부에 걸리는 압력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에게 알려야 할 사항입니다. 상처에서 나오는 분비물의 색깔이 녹색이고 다량의 출혈이 있고 몸에 열이 있으며 상처에서 악취가 날 때 알려야 합니다. 다음은 임종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과 적당한 대응책입니다. 임종 과정에서 먼저 차가워진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손과 발부터 시작해서 팔과 다리의 순서로 점차 싸늘해지므로 피부의 색깔도 변하게 됩니다. 혹은 하얗게 되거나 파랗게 되기도 합니다. 혈액순환의 저하가 사지로부터 점차적으로 몸의 중요한 기관으로 이행되는 것은 정상적인 순서이며 이때 환자에게 담요를 씌워 주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으나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담요는 가슴 정도까지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환자는 점차 잠자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며 의사소통하기 어렵고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진대사 변화의 일부로 생기는 정상적인 상태이며 환자 옆에 앉아서 그의 손을 잡은 채 흔들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자 앞에서 환자가 없는 것 같이 험담을 하거나 환자가 반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혼돈입니다. 환자는 임종시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시간과 장소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혼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금 또는 실변입니다. 환자는 근육이 무력해짐으로 인해서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고 실금 또는 실변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렬입니다. 우렬은 환자의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과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게 되는데 이는 심각하거나 새로운 통증이 생기게 되어 나는 소리가 아니고 수분 섭취가 적어지고 정상적인 분비물을 기침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여섯 번째는 불안전입니다. 환자는 불안정해지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서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신진대사가 변화함으로 인해 생기게 됩니다.
7번째는 수분과 음식의 섭취량 감소입니다. 환자는 점차 음식이나 수분을 잘 먹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환자의 몸이 소화하는 일보다는 다른 기능을 하는데 더욱 에너지를 소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8번째는 소변량이 감소하고 또 호흡하는 양상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정상적인 호흡의 양상에서 중간중간 무호흡 상태가 동반되는 전혀 다른 형태의 호흡을 하게 되고 체인스톡 호흡이라고 해서 일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호스피스는 머리를 높여주고 환자의 손을 잡아주며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환자를 편하게 해줍니다. 또한 정서적인 측면은 위축과 환상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환상과 같은 경험은 환자는 이미 죽은 사람과 얘기하거나 또는 다른 이에게는 보이지 않거나 실제로 없는 것을 봤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한 3번째는 안절부절 못하고 환자는 자꾸 무엇인가를 되풀이하고 안정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여 편안하게 죽지 못하게 되므로 이때는 환자가 평소 좋아했었던 장소, 좋았던 경험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4번째는 대인관계의 감소입니다. 환자는 몇 사람 혹은 단 한 사람과만 함께 있으려 할 것입니다. 이는 환자가 떠나기 위해 준비한다는 징후이며 그가 죽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제일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5번째는 환자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임종에 직면한 환자로 하여금 자신이 떠나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해주고 가족이 자신의 욕구를 이루려고 환자를 죽지 못하게 하지 않고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죽을 준비가 다 되었고 가족이 환자를 보낼 수 있다면 이제 안녕이라는 인사를 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또한 환자를 껴안아주고 후회 없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이야기를 다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환자가 삶을 잘 마무리하고 육체로부터 떠나는 일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7번 임종 과정을 알 수 있는 때입니다. 어떤 증상이 일어났을 때 임종임을 알 수 있을까요? 임종의 증상으로는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뛰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항문이 열려 있으며 대소변이 나오기도 하고 반응이 없으며 눈꺼풀은 약간 열려 있고 눈은 어떤 한 점에 고정되어 있고 깜빡거리지도 않고 턱은 늘어지고 입은 약간 벌어져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호흡이 없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으며 맥박을 측정할 수 없으면 죽음이 일어난 징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환자의 죽음은 응급 상황이 아니고 위에서 설명한 일련의 임종 과정이 시작되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보다는 임종 과정을 자연스럽게 겪어 나갈 수 있도록 가족들과 함께 지켜보며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